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음악에서의 반복 원리 2009학년도 수능이니까 꽤 시간이 좀 됐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음악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요 지문 어차피 우리가 읽기 영역이니까 음악적 배경 지식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달라,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차이점.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간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했다? 반복. 음악에서의 반복. 기억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떴다 떴다 비행기와 멀리 멀리 날아라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율과 여기에 있는 선율이 동일하죠. 반복되는 선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쓰더라.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니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어떤 음악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 자, 르네상스 시대, 시대와 연도 나오면 체킹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통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리하면서 가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방을 선택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무반주 성악곡도 즐겨 부렸고 다성음악 양식에서도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방식을 썼다. 나오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성음악 나와도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거 모방입니다. 이때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되게 다른 성부죠. 서로 다른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같은 선율을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나가죠. 이로써 다성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같은 선율을 됐어요? 시간차를 두고 반복한 다음에 그 뒤에는 다른 선율을 이어서 연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돌림 노래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보니까 같은 선율을 통해서 반복되는 같은 선율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통일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통일감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율을 하게 되니까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예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말들이. 자,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서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하면서 이제 바로크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성악음악을 구현하는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제 음악가들은 뭘 중요시 여겨요? 화성. 바로크 시대는 화성인 거죠.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는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여러 개 말고 하나. 그죠?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선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납니다. 즉, 고음에서는 변화를 주고요. 다음에 저음 성부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해보면 바로크 시대에서는 이제 화성을 중시하게 되었고요. 됐죠? 그리고 이때 성악음악을 역시 해요. 성악음악을 하게 되는데 화성을 중시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음 성부에서와 고음 성부로 나누면 저음 성부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돼요.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죠. 그 다음 고음 성부에서는 장식적 변주. 다르게 연주한다 이 얘기겠죠.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해서 반복의 일관성, 다음에 변주의 다양성. 이쯤 되면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반복되는 건 통일감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있죠?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독립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감과 독립성, 다양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젠 무슨 시대가 됐느냐? 고전 시대가 됐어요. 고전 시대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한 요소로 사용된다. 아하, 여기서도 이제 고전 시대로 넘어갔고요. 이때도 역시 반복을 쓴다는 거예요. 이때 널리 쓰이는 소나타 얘기 나오죠.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대조는 차이점, 상반된, 정반대 이런 뜻이죠.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돼요. 이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 마지막 악장의 이런 쉬운 성격을 표현하는데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그래서 론도 형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소나타에서의 론도 형식, 마지막 악장에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사이에 자, 주기적으로 뭐 해요? 반복하죠. 그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는 겁니다. 됐죠? 요걸 좀 정리해 보면 고전 시대에도 역시 반복을 사용했고 이때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론도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형식 사이사이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럼 또다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겠죠? 요게 여기서 반복되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넣는 거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통일성, 일관성을 느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대조는 차이가 지는 새로운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 전 다양성, 독립성이 여기서 나오겠지. 됐죠?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이 어디였죠? 아하, 르네상스 시대였네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정리해주고 있어. 입체적 효과를 주는 모방이다 보니까 이것을 입체적 모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입체적 모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식적인 변주 됐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반복, 주기적 반복, 형식적 반복
이 반복 얘기.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시대마다 그 양상은 모방이니 장식적 변주니 반복이니 하며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은 공통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번 반복은 각 시대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그렇죠. 조금씩 다르죠. 모방이냐 또는 장식적 변주냐 등등등. 선율의 반복은 노래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이다. 자, 반복이 나오니까 통일성 얘기할 수 있지. 통일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돌림 노래는 언제 겁니까? 돌림 노래는 르네상스 시대 거거든요. 이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무반주 성악곡 이것도 르네상스거든요. 근데 변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겁니까? 바로크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바로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 정답이고요.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한 시대가 시작된다. 다성음악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성음악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걸 지나면 뭐가 되나요? 자, 바로크 시대가 되는 거겠죠. 화성을 중시하는 바로크 시대.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로 가게 됩니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우리 비행기, 동요도 나왔잖아요. 복잡한 악곡까지 소프라노 성부, 알토 성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성부 음악들도 있었고요. 널리 사용됐대요. 시대를 막론하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 보면 기억의 방법에 따라서 보기를 사용하여 삼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 때문에 선생님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 기억이 돌림 노래예요. 돌림 노래는 일단 같은 선율로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선율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A, B, C, D의 선율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선율 중에 일단 똑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일단 같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똑같은 걸로 시작하는 게 나와야 돼요. 보시다시피 1번을 보시면 A로 시작되는데 여기도 A고 여기도 A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게 있죠. 그리고 얘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 반복되고 B 반복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반복되고 C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반복되고 D가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어때야 돼요? 시간차를 두고 반복돼야 돼요. 같은 선율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선율이 나와야 돼요. 자, 같은 선율, 즉 A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에 성부 3에서 A가 또 나오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성부 2에서 또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다 다른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같은 선율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뒤에는 다른 선율로 나타나고 있으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반복은 되고 있지만 시간차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얘는 시간차가 있긴 한데 성부비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차가 있긴 한데 다른 선율로 시작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성부 2개씩만 연결될 뿐이지 이 성부 1, 2, 3이 다 연결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기도 시간차가 없고요. 여기도 시간차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3개를 다 이어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을 볼 텐데요. 18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앵무새 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를 보여줍니다. 반복의 미. 반복은 일관성, 통일성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적고 갈까요? 자, 반복하면은 일관성, 통일성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주면요. 대조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변화를 주면요. 독립성이라든지 다양성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앵무족의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껍데기 무늬 있죠? 무늬.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관성, 통일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대 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황금 비율이니까. 이 비율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깁니다. 즉, 종이 자체도 예쁘지만 그 종이가 반복돼도 예쁘고, 그 비율 유지한 채로 반복돼도 예쁘고, 이거. 그지? 근데 크기가 막 달라지면, 비율은 똑같은데 크기가 막 달라지면 그땐 요거. 됐죠? 자,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 건축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건축문에서 문과 창의 같은 형태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반복의 미가 나오겠죠? 다른 크기는 달라. 창과 문의 크기가 달라. 그럴 때는 변화의 미가 나오겠지.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러한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게 그게 조화다 라고 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즉, 여기서 다른 예술 양식은 건축. 자연물이면 뭐 조개 껍데기에 있는 무늬, 이런 거. 2번.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차이죠. 차이니까 변화죠.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까지는 그냥 종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황금 비율 1대 1.618이라는 이 비율이 자체로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겠어요. 이게 변화가 되려면 이런 빈 종이가 비율은 유지한 채로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됐지? 따라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정답. 장식적 변주에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해드는 문과 창에서 느껴진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변주는 변화니까 다양성이라든지 독립성, 그리고 크기를 달리한다는 것도 이것도 변화니까 다양성이나 독립성,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4번.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에서는 앵무족의 껍데기가 무지에서 느껴진 미와 통하겠군. 바로크 저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일관성, 통일성, 반복 이런 거고요. 앵무족의 껍데기 이것도 뭐예요? 반복. 그러니까 동일하겠고요. 조화라고 불리는 건축물에서 통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 통일성, 일관성과 그 다음에 다양성, 독립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고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예. 자, 그 다음 19번 문제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니은은 단어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자, 반복을 했더니 어떤 의미적 효과가 나타난대요. 이와 유사한 걸 찾는 건데요. 보니까 니은이 뭐냐면요. 사이사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이라는 단어를 혼자 쓸 때랑 그리고 사이사이라고 반복했을 때 그때 의미 효과가 생기는데 그와 비슷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사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두 대상과의 어떤 벌어진 틈? 이 정도 생각한다면 사이사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사이가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거거든. 사이사이에 넣어줘 라는 얘기는 사이사이 딱 2번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사이가 나타나면 계속 넣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겠느냐. 1번부터 봤더니 걸음이 나왔어요. 그럼 걸음이라고 하는 걸 해봤더니 걸음은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발자국의 폭, 그죠? 발자국 걸어간 만큼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이걸 반복해서 걸음 했더니 걸음 했다고 두 걸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걸음 했더니 걸을 때마다 걸음마다 이런 의미 형상이 생겨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으로 봐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 효과가 이렇게 매번 매 순간 이렇게 반복되어서 딱 그 반복된 그 순간 두 번 이게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실제로 나왔을 때는 학생들 좀 많이 틀렸어요. 예. 약간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반복을 통한 효과, 어학에도 언어에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악에서의 반복 원리 잘 공부하시고 또 문제도 열심히 잘 푸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